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채화님 덕분에 나눔에 대해서 조금씩 베풀게 되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베풀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면서 왜 이번 달에는 안 오나, 왜 이번 주에는 안 오나 이렇게 자꾸 부담이 돼요. 3년 전부터 그렇게 자꾸 저에게 집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매달 가다가 자꾸 집착하니까 제 삶에 일정에 자꾸 부담이 되고 그게 괜히 전화가 오면 벌컥 겁부터 납니다. 약간 지적장애도 있으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나눔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감이 커져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요. 채화님도 28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채화님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참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빠졌는데 사람을 구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쌀을 10kg짜리를 이 집에 매달 드렸어요. 매달 드렸는데 그 다음 쌀만 가져가니까 좀 그래서 반찬을 한 2, 3만 원치 사서 그 집에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찬을 좀 사고 돈이 한 10,000원 정도 남아서 돼지고기 한 건 정도를 사서 그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쌀, 그리고 반찬, 돼지고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제 그 집에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젊은 시절 얘기인데 20대 때. 그런데 다음 달에 제가 돈이 이제 없어서 쌀을 10kg짜리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는 분이 다른 건 없나 이렇게 바라시더라고요. 대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크기의 봉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걸 알고부터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눔의 크기를 정하자. 더 이상의 것을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하다가 10년째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 분은 이제 전화가 알아서 와요. 알아서 와서 그거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더 필요하다고. 명절인데 뭐 더 필요하다고. 야, 그분이 또 술을 좋아해서 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좀 절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책임담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제가 오늘 책임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풀 때나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가볍게 하라. 가볍게 함을 지속하라. 만약에 처음에 무겁게,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푸대접 한다고 원망을 듣기 쉽다라는 글이 책임담에서 탁 보이는 거예요. 아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지속 가능한 것을 해야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할 때는 정말 내가 꼭 할 수 있는 일정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청소 봉사 같은 것도 있어요. 찾아가는 반찬 봉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반찬을 갑자기 내가 많이 10점 반상을 해가다가 한 5가지, 3가지만 하면 매번 10가지를 받던 그 사람은 당연히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5집을 골고루 2가지씩 해가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담의 말을 우리가 함께 해보죠.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가볍게 하라. 만약에 처음에 무겁게 하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 쉽다. 그래서 꾸준함, 이게 정진이잖아요. 나눔도 꾸준한 정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 저희가 2017년 처음으로 우리 캄보디아 가서 지금 매년 캄보디아 가서 우물을 파고 있거든요. 5개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한 번에 가서 5개 팔 수도 있었어요. 한 번에 그렇게 파면 그 마을에서 이 단체는 당연히 해주는 거다 생각하고 또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는 전기가 없어요. 밑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요. 처음에 100개, 그 다음 100개, 그 다음 100개. 이렇게 해서 300개. 그래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 초에 1월 달에 가서 다시 또 100개. 이렇게 매년 해나가면 받은 사람도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된 걸 잘 보관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어야 서로가 다시 또 확인해야. 근데 보통 그냥 딱 지어주고 안 가는 경우, 또 다른 마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지금 한 마을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캄보디아 시엠림 꼭트넛 마을이에요. 그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다.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친구들도, 매달 돕는 친구들도 5살 소환 걸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되도록 이제 계속 대학생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매달 이 아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함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소아암 걸렸을 때, 백혈병 걸렸을 때 우리가 수술비가 마련해서 수백만 원을 전달하고 딱 끊었다면 이 아이는 희망이 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아직까지 완치가 거의 됐지만 저희가 매달 그 아이의 통장으로 희망을 전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 희망을 파는 사람들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게 최소한 한 1000일 동안은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도움을 끊을 때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도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움을 끊기 전에 미리 100일 전에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분 받는 분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3년 정도 하다가 뚝 끊어보세요. 아이고 마음 변했다. 대번 그렇게 얘기 나와요. 정말 나눔하고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997년도부터 이 일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도 했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제 나눔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다 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를 미워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제 인생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저도 큰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연 따라 저도 또 더 힘든 곳에 채환이가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돕고 있겠지라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